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서블릿 JSP의 온라인 강좌를 맡게 될 이성희 강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총 16장에 걸쳐서 서블릿과 JSP를 이용을 해서 웹 응용 프로그램의 생성, 그다음에 개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블릿과 JSP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웹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봐왔던 게시판이라든가 커뮤니티, 아니면 쇼핑몰 이런 것들 작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로서요. 웹 응용 프로그램과 환경 설정 제1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웹 응용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먼저 소개하기 전에요. 월드 와이드 웹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인터넷 하면요. 먼저 월드 와이드 웹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떠한 비즈니스, 어떠한 업무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사용이 되어야 되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터넷이요. 초창기에서는요. 단순하게 정적인 데이터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정적인 데이터만을 링크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오늘날에 와서는요. 동적인 데이터를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런 동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변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동적인 데이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우리는 웹 서버 쪽에서는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웹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웹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기술로서는요 서블릿이라든가 JSP 아니면 다른 쪽 언어 ASP라든가 PHP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림 하나를 잘 그려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가요 잠시 후에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요 우리가 웹 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 이 클라이언트는요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넷스케이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에서는요 서버 측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에서는요 서버가 단순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적인 문서만을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정적인 데이터를 응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서버 측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서버 측 또 다른 기능,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게끔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서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쪽 컴퓨터에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호출할 수 있고요. 그러한 호출되어서 가지고 온 결과값을요. 서버 측이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전달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버하고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 사이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약속이 있겠죠. 그러한 약속을 통틀어서 우리가 CGI라고 부르는 겁니다. Common Gateway Interface의 약자고요. 이러한 CGI, 즉 서버 측에 있는 웹서버와 서버 측에 가지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 사이에 서로 약속, 어떻게 데이터를 전달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통틀어서 CGI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약속을 구현시켜 놓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C라든가 아니면 펄이라든가 아니면 서블릿이라든가 JSP, ASP, PHP 그런 언어로 작성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이 CGI를 자바판으로 옮겨놓은 서블릿을 배울 거고요. 다음에 이러한 서블릿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놨던 스크립팅 언어인 JSP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서버가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서버 측에서는요. 웹메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웹메일을 요청시킨다. 그러면 그 서버 측은요. 그러한 클라이언트 요청에 해당하는 웹메일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요. 그 웹메일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클라이언트에 대한 메일 목록을 가지고 와서 그 메일 목록을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쇼핑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파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행 업무를 여러분이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온라인 티켓팅도 가능하고요. 극장표를 예매한다든가 비행기표를 구매하신다든가 그런 모든 작업들이 서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서 그 결과값을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서블릿과 JSP라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배우게 되실 부분은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서버 측이 가지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는요, CGI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제가 언급을 방금 했고요. 이 CGI를 용어를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CGI를 이용한 웹 응용 프로그램의 이 구분은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정적인 데이터만을 서비스할 수 있는 웹 서버의 기능하고는 다르게, 비즈니스 로직이 변경이 되었다거나, 서버 측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로직을 우리가 유지, 보수하고자 할 때, 훨씬 더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잠시 후에 2티어하고 3티어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한 번 더 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티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2티어는 간단하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두 가지로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이 클라이언트하고요, 서버 이 둘 사이는요,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서로 필요한 자원을 주고 받고 할 텐데요. TCP, 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분산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는요,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델파이라든가, 파워 빌더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어 왔고요. 현재까지도 2티어의 클라이언트 서버 이 구조는 많이 개발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2티어의 개발 방법의 한계가 오게 되었는데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 서버체 접속을 하겠죠. 클라이언트들이 자, 비주얼 베이직, 델파이, 파워 빌더로 작성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TCP/IP 통신으로서 서버 측에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 자, 단순하게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있는 어떠한 자원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서버가 이 회사의 어떠한 비즈니스 로직, 회사의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변경이 되었을 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델파이란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로직은 이미 배포가 된 상태죠.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버 측의 로직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그 로직을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재배포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림상에 두 개의 클라이언트밖에 없지만요. 이 서버에 1000명 아니면 전 세계의 많은 회사들이 하나의 이 서버에 몰려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럼 모든 컴퓨터가 그러한 재변경된 소스를 다시 받아가서 재배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라든가 보수 작업에서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3티어 개발 방법입니다. 3티어 이상을 우리 흔히들 N티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티어와 N티어로서 가장 쉽게 표현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바로 웹을 이용한, 월드와이드 웹을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방법이 되는데요. 이 3티어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서버 측이 실행해줘야 되는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로직과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 로직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측면과 데이터 처리하는 측면이 나눠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서버 측이 어떠한 비즈니스 로직이 변경이 되었다. 그럼 클라이언트의 이 프레젠테이션 로직을 바꿀 것이 아니라 서버 측이 가지고 있는 로직만 변경하시게 되면 유지 보수가 훨씬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림상 하나 보도록 합시다. 클라이언트는 이전에 얘기했듯이 웹브라우저를 이용한다 가정합시다. 가장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웹 클라이언트의 툴이 우리가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니면 넷스케이프라는 그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널리 일반적이죠. 자, 이 웹브라우저에서는요, HTML을 해석을 해서 적절한 모형을 보여줄 거고요.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플래시라든가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겠죠. 다음에 미들 티어가 새롭게 생겼어요. 이래서 클라이언트 티어, 미들 티어, 서버 티어 나누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3티어라 부르는 거고요. 이 이상의 여러 개의 사이의 티어들이 더 포함되어 있다면 그때는 N티어라 부르시면 되겠네요. 미들 티어라는 이 새로운 놈이 나오면서 우리가 추가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바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 로직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요, 물건 하나 구입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겠죠. 그 마일리지가 예를 들어 1000원짜리 하나를 샀을 때 1점이 부여가 된다. 그 이상을 샀을 때 더 많은 포인트가 부여가 된다. 그런 작업들, 아니면 회원이 현재 로그인을 하였을 때 그 회원이 가지고 있는 메일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해줘야 되겠죠. 접근해서 적절한 데이터를 가져오신 다음에 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기 위해서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CGI라든가 ASP, PHP, 우리가 자바를 이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JSP하고 바로 서블릿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서블릿과 JSP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블릿과 JSP는요, 웹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해주기 위한 프로그램, 즉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언어라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서블릿과 JSP 두 가지라는 것은 나눠진 이유는요. 먼저 서블릿이라는 것을 써내서 먼저 만들어 놨고요. 이러한 서블릿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JSP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바탕은 서블릿이고요. 이러한 서블릿을 보다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JSP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책의 대부분의 작업은요, 중심적으로 JSP를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클라이언트 티어에서는요, 사용되는 것이 웹브라우저고요. 사용자, 여러분들이죠. 사용자, 저도 포함하고요. 그러한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웹브라우저 하나를 실행시키신 다음에 주소 입력창에다가 어떤 사이트 이름을 치고요. 뭐 프리렉.com이다 입력하시고 이 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고 계시죠. 바로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 웹브라우저는요, HTML이라든가 스타일시트, 플래시,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적절한 모양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미들티어. 미들티어는 이제 클라이언트 손을 벗어났어요. 즉 서버 측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로직을 시행할 수 있는 쪽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로직을 시행한다는 얘기는요, 서버가 가지고 있는 동적인 데이터에 대한 컨텐츠를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동적인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 CGI. 자, 이 CGI는요, 언어라고 보기보다는 서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서로 대화하기 위한 방법들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CGI를 만들기 위해서 ASP, 다음에 PHP, JSP, 서블릿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 하나 나왔는데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 책을 공부하실 분이라면 계속 이 용어가 따라 붙을 거예요. 자, 즉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죠.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어떠한 작업을 요청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버는요, 이 작업, 웹서버가 보통이 일반적이 되겠죠. 이 서버는요, 클라이언트 요청, 동적인 데이터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CGI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쓰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호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줘야겠죠. 이러한 그림 아까 그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버와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JSP라든가 서블릿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프로치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얘기를 했으며, 그런데 서블릿 컨테이너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JSP하고 서블릿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것은 서블릿을 실행시켜주는 환경을 서블릿 컨테이너, JSP를 실행하기 위한 환경을 JSP 컨테이너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선에서 만든 선에서 배포한 이 서블릿 컨테이너는요, 보통 JSP하고 서블릿을 같이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블릿 컨테이너, JSP 컨테이너 아니면 서블릿 엔진, JSP 엔진 다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블릿 컨테이너가 있어야지만요, 여러분들이 서블릿과 JSP를 생성하신 다음에 작성하시고 코딩하신 다음에 적절하게 실행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장에서 이러한 서블릿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테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서버 티어. 서버 티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하시면 가장 쉽겠네요.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 통틀어서 우리는 DBMS라 부르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오라클이라든가 다음에 MS SQL 서버, 다음에 MySQL 서버. 우리 교재에서는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MySQL을 이용해서 DBM에서 사용할 테니까요, 요거 역시 잠시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웹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구조를 알아보고요, 첫 번째 시간을 마칠 건데요. 웹 응용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가요, 서버 측에 데이터를 요청을 해요. 리퀘스트를 하겠죠. 요청한단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C라고 쓸게요. 서버는 S라고 쓸게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서버 측에 데이터를 요청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를 서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결과를 가져다가 서버 측이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서버가 가지고 있는 이 응용 프로그램들 게시판에 있을 수가 있고요. 쇼핑몰, 아니면 커뮤니티 사이트, 옥션, 아니면 온라인 뱅킹, 이런 것들이 다 웹 응용 프로그램들이죠. 이러한 웹 응용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컴퓨터에 어떻게 구조로 가지고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나온 또 하나의 용어 중에 war라는 게 있죠. 웹 아카이브 파일이에요. 자바의 압축 프로그램 중에서 자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용어를 어렵지 않게 접하셨을 텐데요. 자, 자르라는 것은 자바판 압축 파일쯤으로 해석하시면 좋겠네요. 그죠? 근데 이 와르라는 것은요, 자르 파일로 만들어요. 자르와 똑같은 도구로 만들고요. 다만 파일의 확장자만 J에서 W로 바뀐 것 뿐이죠. 웹에 관련된 압축 파일이라는 뜻에서 와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압축된, 패키징된 웹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웹 응용 프로그램 여러 개 만드시게 되겠습니다. 뭐 게시판도 만들 거고요. 방명록, 아니면은 뭐 투표 사이트, 쇼핑몰 이런 것도 여러 개 만드시겠죠. 각각의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우리가 웹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한 웹 응용 프로그램의 구조로서는요, HTML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 같은 파일이 포함될 수가 있고요. 현재 이 그림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미지 같은 것도 포함할 수가 있겠죠. 이미지만 포함하실 수가 있고, 뭐 플래시도 가능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블릿과 JSP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블릿과 JSP의 웹 응용 프로그램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폴더 구조에 반드시 웹 -inf란 폴더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잠시 후에 실습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웹 -inf란 폴더의 세부 항목 중에서는요, 클래시스란 폴더가 있어야 되고요. 이 클래스란 폴더에 여러분이 앞으로 작성하시게 될 클래스들이 묶인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web.xml 파일, 이 web.xml 파일에는요, 여러분이 만드시게 될 웹 응용 프로그램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설정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웹 응용 프로그램, 하나의 웹 응용 프로그램이 있죠. 하나의 이 웹 응용 프로그램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컨텍스트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컨텍스트. 그럼 이 컨텍스트가 압축돼서 패키징돼서 배포가 될 때는 와르로 배포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와르 파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웹 응용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컨텍스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웹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웹 응용 프로그램에는 여러 개의 JSP 파일이라든가 HTML, 서블릿 같은 것들이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의 공통된 실행 환경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컨텍스트랑 비슷한 용어가 조금 전에 나왔었죠. 바로 컨테이너. 자, 이 컨테이너라는 건 뭐라 그랬죠? 컨테이너라는 것은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용어로 표현이 됐었는데, 바로 서블릿과 JSP가 실행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였어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컨테이너라 부르고요. 이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개의 컨텍스트가 바로 자리 잡고 있어서 각각의 따로따로 독립적인 웹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컨테이너 안에는 여러 개의 컨텍스트가 있을 수 있고요. 각각의 컨텍스트는요, 앞에 있는 이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예제를 통해 가지고요, 이 구조에 맞게 프로그램 한번 해볼 것이고요.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필요한 서블릿 컨테이너 역시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설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